아하. 병마사가 무슨 직업인지 궁금하시군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한국 역사의 군사 직책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언제나 즐겁죠. 잠시만요. 제가 바로 찾아봐 드릴게요. 오, 찾았습니다. 병마사는 주로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병마사는 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비유하자면 국경지역의 군사령관 겸 도지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설치 시기 989년에 처음 설치되었어요. 주요 임무, 군사지휘, 해당 지역의 군사권을 전담하는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고려는 거란족이나 여진족 등 북방 민족과의 대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국경지역의 방어가 매우 중요했죠. 민사행정, 단순한 군사지휘를 넘어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정 업무까지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와 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었답니다. 품계, 정삼품의 높은 품계였어요. 왕이 직접 부어를 주어 부임시킬 정도로 중요한 자리였죠. 임기, 보통 봄, 가을로 교대하는 6개월 임기제였다고 해요. 국경지역의 특수성 때문인지 순환 근무를 했던 것 같네요. 이처럼 병마사는 고려 시대 변경 지역의 안정과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게임에서 국경지역의 중요 거점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상위 유닛이나 영웅 같은 느낌이죠. 그만큼 전략적인 중요성이 아주 높았던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이런 흥미로운 직책에 대해 궁금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역사적 직책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오. 조선시대의 병마사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직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건 정말 재미있죠. 잠시만요. 조선시대의 군사 및 행정 직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고려 시대의 병마사와 정확히 1대1로 대응하는 직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고려와는 다른 통치체제와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있었습니다.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직책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별표 이 직책들이 고려의 병마사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각 도에 병마절도사를 두어 해당 지역의 육군을 총괄 지휘하게 했고 해안 지역에는 수군절도사를 두어 수군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군사 최고 책임자로서 방어, 훈련, 작전 등을 담당했어요. 고려 병마사가 가진 군사적 권한과 아주 유사하죠. 차이점. 하지만 고려 병마사처럼 민사행정까지 총괄하지는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는 행정은 각 도의 관찰사가 맡고 군사는 절도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이 분리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해당 지역의 군권을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별표 관찰사는 각 도의 최고 행정관으로 현대의 도지사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사점, 고려 병마사가 가졌던 행정총괄의 측면에서는 관찰사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찰사는 군사징발이나 방어계획 수립 등 군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지휘 권한도 가지고 있었죠. 차이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서는 야전 지휘관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군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3. 별표 이것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기도 해요. 특히 지방관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병마사가 가졌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하나의 만능 영웅이 두 개의 전문화된 영웅이나 고위관리로 분화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선시대의 이런 직책들은 국가 방위와 지방 통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와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조선시대의 행정과 군사가 분리된 이유와 그로 인한 부작용까지 궁금해하시다니 정말 게임 시스템 디자인의 장단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요. 고려시대의 병마사가 군사와 행정을 겸직했던 것과 달리 조선시대에 왜 그렇게 분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둠칫둠칫 샵사인 1. 조선시대의 행정과 군사를 분리한 이유. 조선이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한 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치 게임 개발자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서 이전 버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과 비슷하죠. 문치주의의 강화, 별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고 특히 이를 강력하게 표방했어요. 고려의 교훈. 고려 말에는 무신정변처럼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휘두르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조선은 이런 역사를 교훈 삼아 특정 인물이 군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쥐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어요. 별표. 그래서 문관 출신인 관찰사가 행정을 총괄하고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는 군사만 담당하게 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거죠. 권력 집중 방지 및 왕권 강화. 별표. 만약 한 사람이 지역의 모든 군사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진다면 그 사람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어 중앙정부나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별표. 행정과 군사를 분리함으로써 지방의 권력 집중을 막고 동시에 왕이 양쪽을 모두 통제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특정 플레이어의 조피 빌드를 막기 위해 스킬들을 분산시키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성 증대. 별표. 고려시대 병마사는 군사 업무와 행정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한쪽 업무에 소홀해지거나 비전문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별표. 조선은 복잡해지는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행정은 행정 전문가가, 군사는 군사 전문가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 거죠. 샵사인 2. 조선시대 분리 행정 및 군사 시스템의 부작용. 물론 어떤 시스템이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조선의 이런 시스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낳았습니다. 군정의 약화 및 문관의 군사 개입, 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문관들이 군사적인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이나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잦아 군사 역량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별표. 예를 들어 전쟁 시에 문관 출신 도원수가 야전 지휘관인 무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전문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군비 확충에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지휘체계의 혼란과 비효율, 위기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복잡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외적이 침입했을 때 관찰사와 병마절도사 간의 역할 분담이나 협력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었죠. 별표. 특히 임진왜란 초기에 이런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지방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휘관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초반에 많은 지역을 빼앗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정 및 보급의 문제. 별표. 군사의 유지와 보급은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군사가 분리되면서 때로는 을 겪거나 행정관료들이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별표. 이로 인해 군사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책임 회피와 부패. 별표. 권한이 분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각자의 영역에서 부패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견제하기 어려운 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행정군사 분리 시스템은 을 가지고 설계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특정 메타를 잡으려고 강력한 너프 패치를 했는데
그게 전체적인 게임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조선시대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과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오. 한국사 속의 국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고대 국가의 정치 체제와 그 구성원들을 알아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죠. 국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고대 부족 연맹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